네, 마켓앤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91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에 상승을 꾀하기도 했는데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요. 코스닥 쪽은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0.4% 내리면서 507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수급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네, 현재는 외국인과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물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지금 막 상승으로 다시 전환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시장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2.8% 넘게 급락을 했었고요. 오늘 역시 0.4% 하락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순매수 우위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40전 내리면서 1127원 40전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형주 쪽으로는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발표를 앞두고 보험주 그리고 또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준금리가 인상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증권사들의 전망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쪽으로 낙관을 하기보다는 시장을 좀 더 지켜보는 상황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보험업종 그렇다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지수로는 2.6% 현재 오르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현대해상이 3.6% 급등하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생명 2.8% 상승을 하고 있고요. 동양생명 2.7%, 삼성화재가 2.1%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와 동부화재 역시 2% 육박하는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금융업종에서는 지금 현재는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0.4%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지주 쪽으로는 또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이 1.5%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신한금융지주는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쪽으로 해서 약간씩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지금 키움증권 쪽으로는 2.3% 상승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신영증권 쪽으로는 보합권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0.7% 오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금융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증권업종 쪽으로 해서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같은 경우에는 2%대의 하락세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우선주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증권 1.7% 하락세입니다. 통신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가 1.7% 급등을 하고 있고요. LG U+스 1.1%, SK텔레콤 0.2% 수준의 오름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4%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0.3%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1.2% 오르고 있고요. 아래쪽에 LG전자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LS산전은 0.7% 오르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오르고 있네요. 1.3% 오르면서 23,1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방전지 앞에서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었는데 상승세가 나오고 있네요. 0.4% 오르면서 31,9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업종 쪽에서 낙폭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기기업종 쪽에서는 현재 KC코트레일이 4%대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에서 3% 후반대의 낙폭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현대엘리베이터 3.6% 급락하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저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철강금속업종 쪽으로 해서도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0.5%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제철 0.4% 내리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0.5%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종별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더욱 구체적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도 장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요. 오늘 역시 좀 불안한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현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주는 참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죠. 특히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그날 급락을 실현한 이후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아침 시초가 갭 상승했다가 물론 종가상으로 본다면 목요일장 종가와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약보합세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시초가 대비 그리고 장중 고점 대비 4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가 결국 약보합세로 마감되는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전강 후 약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1900포인트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제기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사실 금주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연 내일 금통위에서 우리나라 금리를 어떻게 인상하느냐의 여부 또 체크해볼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장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어떤 분기점 구간에 놓여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주 초에는 특히 환율의 움직임, 지난주 환율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환율의 동향 한번 체크해봐야 되고요. 또 내일 발표되는 금통위 금리 인상 여부 체크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주 초에는 좀 보수적으로 흐름을 좀 지켜보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겠고 주중반 이후 새로운 매매 전략을 세우는 그것으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국내외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 지난 주말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다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뉴욕 증시도 지난 일주일 내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지지선 라인에 이제 들어온 그런 모습입니다. 11,100포인트에서 11,200포인트 라인이 지지선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지선 라인에 놓여져 이 라인이 지지선 라인인데 이 라인에 들어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도 설사 여기서 붕괴된다 하더라도 그냥 수직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반등을 줬다가 다시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1,1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 라인 이 라인의 지지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아직은 기조 자체는 상승 트렌드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뉴욕 증시도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금주 초가 상당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식 투자는 예상하고 예측해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서 결정된 다음에 매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면 금주 초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서 이제 유럽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 오히려 아침 시초가 개파락 출발했습니다만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독일의 닥스 지수인데요. 오히려 지지선 때에 근접하자 역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반등이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직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갈지 여부는 역시 금주 초가 관건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금주 초는 단기 분기점 구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 지난 일주일 동안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재차 상승 반전하느냐 아니면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을 받으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영국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지난 금요일장 우리나라 시간 토요일 마감됐던 유럽 증시도 역시 지지선 때에 근접한 이후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아래꼬리를 길게 달아줌으로써 역시 저점 매수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이제 동남아 시장으로 와서 중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국 증시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아일랜드의 재정 위기감이 다시 불거지면서 중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5%가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중국 증시도 단기 지지선 라인에 이제 근접했는데 과연 여기서 반등을 얼마나 줄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일본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한번 보면은요. 참, 일본의 니케이 지수 오늘 아침 시초가부터 갭상승하면서 현재 0.4% 44포인트가 상승한 9,769엔 네,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의 경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 그렇죠. 직전 고점 돌파했다는 눌림목의 과정이기 때문에 역시 일본 증시도 아직 추세가 이탈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전 세계 시장이 단기 분기점 구간에 놓여져 있는 한번 지난 일주일 동안의 조정은
그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과연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눌렸다가 하느냐의 분기점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국내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의 모습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조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지금도 의져 있는 라인이 강력한 지지선 라인입니다. 얼마? 190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 라인이 크게 보면은 1920포인트 라인이 1900에서 1920포인트 라인이 강력한 또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이 라인입니다. 이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여기서 그냥 붕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의 경우도 지금 현재의 패턴으로 본다면 자, 금주 초가 굉장히 커다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선정해드리면 국내 증시도 지난 일주일 동안의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한다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이고요. 반등이 미진한다면 한 번 더 눌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초는 좀 더 면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주로 본다면 금주 초 수요일장까지는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전략, 그리고 매매 전략은 수요일 이후에 다시 수립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의 시장 상황으로 본다면 워낙 국내 시증시도 1900포인트 라인의 강력한 지지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아직 추세가 이탈됐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서 지난주에도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만 국내 증시가 지금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화학주는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부담감으로 사실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이 워낙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꾸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도 아직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도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위시한 IT 관련 종목군들이 더 이상 크게 빠질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증시도 다수의 기간 조정은 거칠 수 있지만 아직 추세적으로 본다면 붕괴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금주초는 좀 확인하고 나서 매도 전략을 펼치셔도 늦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 편입 비중이 한 70% 이상 되시는 분이라면 좀 더 흐름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난주 단기적으로 매도해서 현금 비중이 높다면 여전히 급락을 이용한 지금 뭐 종합지수가 플러스 5포인트이기 때문에 상승시 추격 매수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급락을 보인다면 여전히 매수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상승 쪽으로 시장을 많이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급을 통해서 종목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네, 그렇죠.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지난주 상당히 큰 변곡점이 있었고 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 도이치증권에서 대량의 순간적인 옵션 만기를 겨냥해서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당연히 해야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순간적인 집중 매도가 국내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만 네네. 지난 금요일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위로 보였고요. 현재도 매수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지난 금요일장에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눈높이로 본다면 지난 목요일장의 순간적인 1조 3천억의 매도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도 나오고 있네요.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주간 단위로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시장에서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3,300억 매수하면서 매수 1위를 보였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화재 2,037억 원, 삼성중공업 749억 원, 현대제철, LG화학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부분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매수 상위 종목에는 업종 대표주들이 랭크가 되는데 그 규모가 삼성전자가 3천억 원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 목요일장의 매도를 모두 금요일과 오늘장에서 지난 금요일과 그리고 현재장에서 회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의 동향을 본다 하더라도 목요일날 매도는 있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대량의 매도는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 주간 단위로 보니까 3,300억 원 이상 매수위를 보였다는 점이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지난주에 현대제철을 1,400억을 필두로 해서 OCI, 삼성화재, 한진해운,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역시 이들 종목군들도 보면 그동안 과대 낙폭되어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운주 그리고 뭐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 이런 과대 낙폭되어 있는 종목으로 다시 말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전선에는 아직 이상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목요일날 매수를 보였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금요일장에서 모두 매도하면서 옵션 만기했다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급락으로 인해서 받아냈던 물량을 금요일날 청산했습니다만 그 이상 대량의 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 전략에는 큰 흐름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루멘스, OCI 머티리얼즈, 성광밴드, 태광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SFA를 필두로 해서 네. 시젠, 유비쿼스, 인터파크, 파트론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옆에 그 비중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셀트리온 280억, 루멘스 166억, 그리고 국내 기관은 SFA 178억 네. 등 뭐 이렇게 비중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도 코스닥 시장에서 역시 실적 호전주들, 펀더멘탈이 좋은 그런 종목에 대한 매수는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주에도 국내 코스닥,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도 지난 특히 금요일장에서 엄청난 급락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옵션 만기일날 목요일장에서 자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의 급락을 보였던 목요일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은 큰 조정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다음날 금요일장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다시 말해서 코스피 시장의 하락만큼 폭만큼 코스닥 시장은 금요일날 조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의 반등 국면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지지선 라인 한번 볼까요? 이 라인이죠. 500포인트 라인을 축을 해서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코스닥 시장도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을 받아가 추세를 단기 이탈을 보였기 때문에 한 번에 급등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역시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그런 과정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국내 시장 지난 일주일 동안 그동안 급등했다는 조정 그리고 해외적인 악재 등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고 특히 옵션 만기일이 같이 겹치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은 기존의 매수 마인드 전략에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수급 내용을 놓고 종목별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스닥의 지지선 500선이다라는 점도 한번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관심을 종목으로 한번 더 압축을 시켜보도록 하죠. 관심 종목 쪽으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시죠. 자, 그렇다면 과연 국내 시장에서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매수를 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기 앞서서 네. 자, 지금장의 가장 큰 이슈가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환율이요?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일장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장 시초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환율이 안정돼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난 금요일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0원 이상 급등하면서 주가가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현재 환율은 1원 50원이 상승한 1129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차트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도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주식도 1000원에서 1100원 라인이 많은 외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그렇죠. 바닥 국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라인과 이 라인에서는 지지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외환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자, 주초에
지난주에도 1100원선이 일시적으로 붕괴되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1100원선을 회복하고 있고 네. 지난 금요일장 환율이 급등하면서 1120원선에 올라서는 지금 1130원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환율도 이 차트에서 본다면은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된 상태에서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환율도 금주에는 1100원에서 1150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환율 시장의 안정은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도 오늘의 매매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환율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환율 동향은 112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급등락을 하기보다는 내일 금통위 금리 인상 여부 그리고 수요일 날 있을 또 이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 등이 굵직굵직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금주 초의 움직임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환율 동향도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것을 기반으로 본다면 앞에 모두의 미국 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의 동향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봤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면 국내 시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조정이 저점 매수를 유입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투자자분들은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일부 급등했던 종목군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일부 이익 실현해서 교체 매매 전략은 가능하지만 네. 그렇죠? 주식 편입 비중은 적어도 70% 이상 유지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서 금주 초에도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을 두 종목을 선정했는데요. 네. 이 종목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장에서는 편안한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는 지난주도 한번 언급해드렸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이 많은 그 애널리스트, 반도체 애널리스트라든지 증권사 담당 이코노미스트들이 올 4분기가 반도체를 포함한 IT 가격의 바닥을 찍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주가를 보면 그것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금주 초에도 지난 금요일에도 언급해드렸던 종목인데 가격적으로 만약에 밀린다면 찬스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뭐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세계적인 종합 IT 기업이고요. 네. 특히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지금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4분기의 저점으로 인해서 내년 1분기부터는 실적 호조세가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삼성그룹에서도 이건희 회장님이 그 대규모 인사 개편을 통해서 젊은 인재들을 등용한다고 하죠. 이것이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2011년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가도 이미 반영되고 있어요. 오늘도 삼성전자가 장초반부터 시초가는 뭐 78만 6천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뭐 80만원, 2만 2천원 그러니까 2만 원이 넘는 급등세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의 모습인데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쳤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77만 원 전후가 적정 매수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금일정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뭐 80만 원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노릴목을 받는다면 꾸준히 매수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급등하니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지만 내일과 모레장에서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나 IT를 이끄는 삼성전자라면 또 하나의 축은 뭐 현대차가 이끄는 자동차 업종이지만 이 현대차는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기엔 부담입니다. 또 하나의 축이 뭡니까? 철강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강 업체 중에 하나가 또 포스코가 있죠. 뭐 국내 1위 업체고 세계 1위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이 포스코는 지난 금요일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해외 자원 개발 및 제철소 신설에 따른 수혜가 내년부터는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 막 침체 국면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국면은 아니지만 지금이 불안 매수할 수 있는 저를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적정 매수가 하기 때는 저는 47만 원 이하권대에서는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종합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포스코는 오히려 마이너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종합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불안할 수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는 다르게 주가 조정을 받은 이후 기간 조정인데 기간 조정의 하단의 지지선 라인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 얼마냐면 45만 원에서 47만 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47만 원 이하에서는 부담이 없다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의 이 포스코의 모습을 보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전히 바닥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국면은 아직 아닙니다만 그것도 거의 막바지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할해서 하루에 다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주채, 월, 화, 수 3일간에 나눠서 분할 매수 전략을 펼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가격으로는 47만 원 이하라고 본다면 현재 2,500원, 3,000원 하락했네요. 그래서 47만 원 이하권대에서 한번 분할 매수 전략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포스코 말씀 들어봤고요. 포스코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한번 더 접근을 해보자. 아직까지는 하락세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마무리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임진혁 기자 연결해서 현재 시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진혁입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터키 원전 수주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관련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이 9% 이상 하락한 것을 비롯해 하전 KPS, 부산중공업, 모건코리아, 우리기술 등 원자력 발전소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한국과 터키 간의 원전 사업 논의가 타결되지 않았다는 소식에 수주 불발 가능성이 제기된 게 급락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아직 수주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나라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더존비지어는 올 4, 4분기 실적 급증이 예상된다는 분석에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4, 4분기 계절적 성수기에다 내년 기업들의 국제 회계 기준 도입 관련 전사적 자원관리 솔루션 수요 급증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자세금 계산서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장기적인 성장성도 유망하다고 분석됐습니다. 오미디어는 CJ그룹 내 시너지 전망에 8%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미디어가 CJ그룹과의 시너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 수익성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도 오미디어가 CJ미디어 그룹 내에서 핵심 회사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가 조정 시 비중을 늘릴 것을 추천했습니다. 네, 특징적인 부분 살펴봤는데 터키 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증권사들의 시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들 이번 주 우리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의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 양적 완화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에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이머징 국가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산업재 섹터는 유망하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신흥국들이 지나친 유동성 유입에 대해 자본 규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조정이 나타나면 저점 매수에 주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인데요. 4, 4분기 실적 개선폭이 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자동차, 조선, 화학, 에너지 등에 관심 가질만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증권 역시 단기적인 변동성을 예상하면서 이를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증시가 단기 급등하며 쏠림 현상이 심한 가운데 아일랜드의 금융 부실과 중국 긴축, 한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변동성을 키울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다는 설명인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중장기적 매수 투자자와 단기 차익 실현 투자자가 섞여 있다는 분석입니다. 목표 수익률을 얻은 투자자가 이익을 거두고 빠지는 건 자연스럽다고 평가하며 중기적 매수 기회를 기다리는 투자자라면 자산 가치나 실적에 문제가 없이 전반적인 시장 하락에 영향을 받은 카프로, 고려아연, JS건설, LS 등을 매수할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주당 순이익, 즉 EPS 흐름이 단기적으로 둔화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가 살아나면서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부침은 단기에 그치며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임진혁 기자와 함께 우리 증시 상황 그리고 또 증권사들의 시각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임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해우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와 전화로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서울전화고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 조주석 부장과 함께 살펴봤었던 세방전지 흐름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매수가에서 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방전지 매수가로 31,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는데 0.3% 오르면서 31,9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납축전지 관련해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효율성 역시 커지고 있다면서 세방전지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로는 35,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한금융투자 상암시장의 최승훈 과장과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 두 종목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5% 급락하면서 38만 5천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로는 39만 1,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실적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해 주셨고요. 올 9월에 총 수주 목표인 이 42억 불이죠. 이 42억 불의 62%를 이미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로 45만원 선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35만원 선입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현대중공업에 비해서 좀 더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오르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7% 오르면서 34,900원 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매수가로 34,300원 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밸류에이션 매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로는 39,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3만원입니다. 네, 정영환의 투자 해우소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2619번으로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환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지금 약세로 갔다가 다시 또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약간 저희도 예단을 내리기 상당히 어려운 장이에요. 네. 네. 뭐 시장은 지금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에 급락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 좀 반발 매수 심리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좀 아침에 사고 있지만 아직까지 오후장을 좀 지켜봐야 되는 시장 자체가 조금 혼조세가 좀 예상되는 그런 장입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신성 ENG를 지금 한 달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신성 ENG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네. 네, 한 달 정도 매수하신 지 되셨고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4,850원에 네. 한 100%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100% 가지고 계시고 850원이요. 4,850원. 그렇다면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니까 수익권에 있으신 상황이에요. 네네.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100% 비중, 지금 전액 다 이렇게 신성 ENG를 보유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근데 신성 홀딩스에 이제 들어가려다가 네네. 신성 현재 이제 그런 같이 흐름을 같이 타더라고요. 네.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서는 좀 정장기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들어봤었거든요. 그렇죠. 뭐 신성 ENG, 신성 홀딩스 뭐 이렇게 해서 신성 뭐 3인방, 신성 FA까지요. 이렇게 신성 3인방으로 이렇게 불리고 세 종목이 비슷한 흐름을 많이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성 ENG 흐름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비중 조절도 약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뭐 신성 ENG 금요일장이죠. 금요일장 급락에 대해서 아주 뭐 지금 종목들이 뭐 그 종목들이 급락했던 종목들 많습니다. 그래서 밑골을 달았고 오늘은 좀 약세 흐름.
그렇지만은 뭐 주가 흐름은 괜찮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신성 ENG 같은 경우는 뭐 LCD에 대한 업황이 또 호조된다라는 소식에 좀 주가는 급등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에서 어떤 급락 하락 이후에 조금 장세가 조금 지금 오늘 좀 전개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중에서 만약에 21등 평균선을 이탈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에서 만약에 5,080원 정도에서 이탈한다면은 여기서는 조금 더 한번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난주 밑꼬리죠. 밑꼬리 구간을 갖다 이탈한다면은 여기서는 좀 빠져나오시고 일부 종목을 한 50% 정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5,000원 구간 이탈하면은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6,000원 선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신성 ENG 말씀 들어봤는데요.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나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현대제철이요. 현대제철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 99년도에 네. 제가 그때 9,650원에 그때 그냥 매수했었어요. 9,650원이요? 네. 네네. 그때 5,000주 그때 당시 100% 매수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네네. 이 현대제철이 그때 3분기 영업 실적이 무척 안 좋았는데 네. 4분기 때는 어떨런가 그러고 또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지금 제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매수를 해야 되나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네. 현대제철을 가지고 계신 지 꽤 되셨어요. 10년이 넘으셨고요. 네. 가장 궁금하신 게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 네. 혹시 이 현대제철과 관련해서 이 종목을 꼭 매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아직까지는 그것은 없는데요. 네네. 지금 제가 지금 그 종목만 가지고 야때 사놓고 네네. 이 주식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안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적금식으로 네. 계속 그냥 놔뒀을 거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모아가면은 네. 매도를 해가지고 또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이 돈 가지고 또 분산 투자를 한번 해볼까 네.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가면 어떠나 그래야 궁금해가지고요. 네. 거의 한 5,000주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현대제철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수고하십시오. 네. 네, 일단 현대제철 수익 축하드립니다. 적금보다도 더 큰 수익이 나셨고요. 네. 일단 오늘 12만 3천원까지 신고가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철강주들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철강주 중에서 대형주가 현대제철, 포스코, 그리고 동국제강인데요. 사실은 그 세 철강주 중에서 제일 힘이 좋은 종목이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은 제2 고로에 대한 제품에 대한 앞으로 실적이 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1월달, 그러니까 내년 정도 보시면은 현대제철은 15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철강주 다른 섹터들은 다른 종목들은 좀 약하지만은 이 종목은 괜찮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13만 원 정도에 올라오면은 여기서 조금 차익실 하시고 나머지는 좀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을 팔고 나서 다른 종목을 더 갈 종목이 사실은요 마땅한 종목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지금 힘 좋은 종목을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더 가지고 계시면서 13만 원 권역에서 한 50% 이익실 하시고 나머지는 한 15만 원 정도에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시는 게 좋겠다. 뭐 무리해서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전화가 끊어졌네요. 현대제철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한 상담을 해드렸는데 13만 원 선에서 절반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신 이후에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추후를 한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라도 13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저희에게 문자를 주셔도 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코오롱을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코오롱 33,300원 선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8502님께서 자주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8502님에 가지고 계시는 코오롱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지금 수익권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수익권입니다.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전망까지 한번 더 듣도록 하죠.
네, 뭐 코오롱은 지금 이제 오늘 정도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뭐 신고가를 좀 찍고 또 밀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이제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멈춰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조금 흐름이 조금 호우장에서 좀 보시면은 호우장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흐름에서 만약에 3만 원 정도 이탈한다면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지금 조금 수익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저점입니다. 지금 34,000원, 33,950원, 여기서 33,900원 정도 이탈한다면 여기서 한 50% 정도 차익실 하시고 네. 나머지 구간은 좀 3만 원 이탈하면 매도한다. 짧게 보시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네. 조금 더 기다리신다면은 조금 밑으로 보면은 27,800원, 900원 정도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좋고요. 네. 왜냐면 여기서 21등 평균선 이탈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아마 여기까지는 밀리지 않으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상방적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4만 원 정도 보시면 4만 원에서 일부 매도하시고 나머지 50% 정도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또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신성홀딩스요. 신성홀딩스, 저희가 앞에서 신성 ENG 한번 상황을 봐드렸는데 어떻게 신성홀딩스로 수익을 좀 보고 계세요? 네.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8,250원이요. 8,2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1000주 갖고 있어요. 1000주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 네. 가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2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현재 1000주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제가 상가격보다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네. 지금 얼마나 기다리면 저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나 좀 궁금해서. 언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도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계속 네네. 떨어져요. 네. 매수를 하신 시기가 어느 정도 되시죠? 얼마 안 돼서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되셨고요. 예. 조정이 좀 있으니까 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신성홀딩스 지금부터 상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성홀딩스는 태양광 테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많이 올랐습니다. 신성홀딩스는 많이 올랐고 올라온 부분 이후에 조금 조정이 거친다. 사실은 지난주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매수 타임이 사실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타임에서는 매수 타임이 아니고 좀 매수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도 흐름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바로 60에 21 2등 평균선이 있기 때문에 뭐 안정성은 있지만은 그래도 조정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면 좀 하방 쪽으로 힘이 강해지고 7,400원 이탈하면은 하방 쪽에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런 점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자 신성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양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손절가를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7,500원 이탈하면 7,500원 이탈하면은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네. 매매를 하시고요. 상방적으로는 8,850원 전고점 돌파하면은 9,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성홀딩스에 대해서는 7,500원 선을 이탈하면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격대가 7,880원 선이고요. 이분께서 매수를 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감이 있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그래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고점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신성홀딩스 전화 상담 진행해 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한전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280님께서 막 올려주셨는데요. 7,48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5%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대한전선 현재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230원이고요. 오늘 2%대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약간 모자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대한전선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한전선은 단기 수익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동사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 자체가 오늘은 강한 흐르지만 그렇게 지금 하락 트렌드에서 지금 저점에서 오늘 조금 강하게 흐르고 있는데 사실은 하락 트렌드에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락 보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쌍바닥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 볼 때 쌍바닥 구간을 이탈한다면은 하락 쪽에 깊어지지만 쌍바닥에서 지지가 된다면은 강한 상승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 뭐 기업 자체 내용은 그렇게 안 좋지만 어느 정도 하락 보면서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청장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제가 보니까 잠깐만요. 네, 가격대를 말씀드리면 7,480원이고요. 예, 7,480원 네. 바로 위에거든요. 그래서 지금 7,240원에 매매가 되고 있고 이 종목을 일단은 7,000원, 8,000원대에서 돌파를 해야 됩니다. 8,000원대 돌파한다면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10,000원 정도 보면서 10,000원권에서는 좀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게 나온다면 좀 매도를 하시고 네. 그리고 좀 약하게 만약에 흐른다면은 7,000원 선 이탈한다면은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7,000원 선 지지 여부를 한번 잘 살펴보고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종목을 상당히 많이 살펴봤는데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STX 메탈, 예. STX 메탈 가지고 계시고요. 예. 네, 얼마에 매수하셨죠? 16,300원에 60%. 16,300원에 60%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주가 좀 잠시 살펴볼게요. 예, 네, 많이 STX 빠졌습니다. 메탈이 지금 12,900원대입니다. 손실을 꽤 입고 계시고요. 매수 시기를 좀 알려주세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네. 10월달에 10월 한 20일 정도 그 정도 돼서 했는 것 같는데, 예. 네네. 이 STX 메탈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아니, 조선주가 올라가면은 이것도 같이 거기 괜찮다고 해서 실적도 뭐 있다 하는 것 같아서. 네. 그래 그랬는데 저번에 요 전문가님들이 그랬는데 보유를 하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랬는데 이번에 그거 하는 바람에 너무 많이 빠져버렸어요. 네. 혹시 이거 60% 물량을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조금씩 나눠서 매수하셨습니까? 한 2번 정도 나누어가 했어요. 2번 정도 나눠서 매수를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STX 메탈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STX 메탈은 좀 하락권에 좀 접어들었죠. 주가는 이미 반영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17,15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종목은 좀 하락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로 많이 하락했다가 미국을 달았지만은, 오늘도 역시 흐름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다. 기술적 분석 보면 61동 평균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하락 트렌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한다면은, 조금 비중이 많으니까,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그런 전략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STX 메탈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한 40%에서 60% 정도 되니까 일단은 14,000원 권역입니다. 14,000원 권역대 올라오면은 여기서 힘이 없다면은 좀 비중 줄여주시고 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조금 더 지금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을 드리겠습니다. 전고점 왜 드리냐면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은 올 내년 정도에 대해서 정도 1분기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12,000원 이탈한다면은 여기서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비중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12,000원 이탈한다면은 밑으로 10,000원까지도 또 빠지기 저점, 그러니까, 대상바닥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전저점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도세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는, 그런 빠른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 죄송하네요. 저희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지금 전화도 계속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제한적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호남석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석유 오늘 낙폭이 좀 있거든요. 30% 보유하고 계시고요. 25만 6,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계속 들고 가야 할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2843님께서 보내주신 호남석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4%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호남석유, 지난주에, 기관들이 매도가 좀 많았죠. 사실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쯤 어떤 좀 차익 실현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24만원 정도 선을, 그러니까 24만원 정도 선만, 여기만 지지된다면은 다시 또, 조정을 거치고 반등 가능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21 이등평에서 이탈했지만은, 지금 우리, 시청장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25만원대니까, 오늘 좀 윗꼬리가 좀 25만원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5만원, 오늘은 좀 회복하기 힘들지만은, 이번 주 정도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24만원 이탈한다면은 매도하신다, 여기서 손절하신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방적으로 보면요. 조금 더 길게 보시면은, 연말적으로 보면은, 연말에, 근본적으로 어떤 석유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겨울철에는 종목들이 조금, 지금 화학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이런 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0만원 정도 보시면서 내년 초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르고 있습니다. 0.5% 상승하고 있고요. 19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09를 가리키고 있고요. 상승률은 0.07%입니다. 원달러 환율 1원 80전 오르면서 1129원 6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마켓앤 센 증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